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바로 가르나초의 교체. 벤치가 아닌 라커룸으로 직행한 그의 태도. 과연 이것이 맨유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의 자세일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과연 이 경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을까요? 전반적인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공격 전개는 단조로웠고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 역시 매끄럽지 않았죠. 더군다나 도르구의 치명적인 실수로 맨유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상대팀 입스위치의 제이든 필로진이 맨유의 허술한 수비를 완벽히 파고들며 골을 만들어냈고 올드 트래포드는 순간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맨유가 보여준 반응은 어땠을까요? 전반 25분, 맨유는 극적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골은 맨유 선수들의 뛰어난 플레이가 아니라 상대팀 샘 모르시의 자책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유는 운이 따랐을 뿐이었죠. 팬들은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공격은 어디에 있는가? 창의적인 플레이는 왜 나오지 않는가? 결국 전반전을 1대1로 마쳤지만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맨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72분, 해리 맥과이어가 드디어 이를 냅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강력한 헤더로 꽂아 넣으며 2대1 역전. 맨유 팬들은 열광했지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는가? 상대가 EPL 강팀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사실 맨유는 경기 내내 위태로웠고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르나초의 교체입니다. 후반 43분, 아모림 감독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적 열세 속에서 그는 공격적인 옵션을 포기하고 가르나초를 빼고 수비수 마즈라위를 투입한 것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 선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일룬을 놔두고 가르나초를 뺀다고? 그럼 역습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맨유의 공격진이 이미 둔탁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위협적인 선수 중 한 명이 교체되다니. 팬들은 아모림 감독의 선택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르나초는 벤치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체된 직후 그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곧장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독의 결정에 대한 반항일까요? 아니면 팀에 대한 불만족일까요? BBC 보도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단순히 젖은 셔츠를 갈아입기 위해 라커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이 팬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맨유 역사상 위대한 선수들은 항상 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의 행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앞으로 맨유에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경기에서 얻은 승점 3점은 소중하지만 맨유의 경기력과 팀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가르나초의 태도 문제, 아모림 감독의 전술적 선택, 그리고 맨유의 공격력 부족.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가르나초의 교체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43분, 아모림 감독은 그를 교체하며 수비 강화를 선택했지만 문제는 교체 이후 가르나초의 행동이었습니다. 벤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망, 분노,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일까요? 경기 후 아모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그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 발언이 팬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경기장을 떠나는 가르나초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즉각적으로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맨유 팬들은 이러한 태도가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팬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가르나초는 팀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거야? 호일루는 계속 뛰는데 가르나초만 희생되다니. 저런 태도로는
절대 맨유 레전드가 될 수 없어. 이것이 문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은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선수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라이언 긱스,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그리고 최근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레전드가 되려면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르나초는 분명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맨유에서 위대한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의 태도는 실망스러웠고 앞으로 그가 어떤 태도로 팀을 대할지 그리고 아모림 감독이 어떻게 그를 지도할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과연 가르나초는 이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가르나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진정한 전설이 되고 싶다면 그는 손흥민을 본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실력만으로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팀을 위해 희생하고 팀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싸우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팀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2019년 그는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경기를 뛰었고 심지어 골까지 넣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라면 교체를 요청했겠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팀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월드컵 안아골절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지만 그는 보호 마스크를 쓰고도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는 팀이 어려울 때 항상 동료들을 독려하고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며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패배하면 책임을 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나초는 어떻습니까? 교체되자마자 벤치에 앉아 동료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팀이 여전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그는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팀 플레이어의 모습인가요? 손흥민이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팀과 함께했고 자신이 교체될 때는 벤치에서 팀을 응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레전드는 팀을 위해 싸우고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기뻐하며 패배했을 때도 책임을 집니다. 가르나초가 맨유의 미래가 되고 싶다면 손흥민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아직 젊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절대 맨유의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희생과 리더십,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헌신을 보고 배운다면 가르나초 역시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바로 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르나초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재능 있는 선수로 남아버릴까요? 이제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축구와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처럼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